유럽 중기예보센터대로 제14호 태풍 찬투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14호 태풍 찬투는 타이페이 남쪽을 지나서 중국 내륙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만과 미 합동 태풍 예보센터에서는 지금 현재의 제13호 태풍 꼰선과 열대성 저기압 TS19W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 합동 예보센터에서의 19W 열대성 저기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럽 중기예보센터대로 제14호 태풍 찬투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14호 태풍 찬투는 타이페이 남쪽을 지나서 중국 내륙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만과 중국 남부의 피해가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호 태풍 꼰선과 열대성 저기압 19W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필리핀 동부에 위치하면서 그것이 올라가면서 베트남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14호 태풍은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열대성 저기압 19W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태풍으로 발달한다라고 해도 대만 남부를 거쳐가지고 중국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케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앙상블 모델인데 업데이트되지 않은 전일에 업데이트된 정보이기 때문에 늦습니다. 이거는 위쪽으로 향해서 갈 것이다라고 하지만 미 합동 태풍 예보센터에서는 대만 남쪽을 강타해서 중국 내륙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과는 전혀 상관없고 중국 남부와 대만을 강타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태풍 정보고요. 보시면 이 미합동 태풍경보센터의 업데이트된 사항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제14호 찬투의 발달 이후의 상황을 보고 있고요. 대만 남부로 해서 중국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유럽 중기예보센터 그리고 미국 기상청을 통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1시간 전에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고요. 미국 기상청은 3시간 전에 업데이트된 정보예요. 이 업데이트라는 거는 규정대로 하루에 4번 정도의 업데이트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1시간 전에 업데이트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미국 기상청 GFS 모델은 3시간 전에 완료되었다. 앞으로 한 3시간 후 미국 기상청 업데이트가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한 17시 이전에 업데이트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유럽 중기예보센터 보시면 13호 태풍이고요. 이것은 19W 열대성 저기압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은 TD Tropical Depression 열대성 저기압 상태에서 열대 폭풍 Tropical Storm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로를 이걸 위주로 보겠습니다. 9일 19W는 보시면은 완벽히 태풍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트로피컬 스톰 열대 폭풍이다라고 해서 태풍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14호 태풍 찬투가 될 것입니다. 8월 9일쯤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9월 12일 15시 상황이고요. 제14호 태풍 찬투는 대만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만이 위험 반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3호 태풍 꼰선은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9월 14일 중국 내륙을 관통할 것이다. 중국 남부를 관통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것은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기상청 GFS 모델을 통해서 앞으로의 예측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3호 태풍 꼰선은 필리핀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14호 태풍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열대성 저기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겠습니다. 9월 7일 현재고요. 9월 9일쯤에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14호 태풍 꼰서는 9월 9일 필리핀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제14호 태풍 찬2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일 업데이트된 상황 속에서는 열대성 저기압이 아닌 태풍 가능성을 예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GFS 미국 기상청 역시도 앞으로 제14호 태풍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 제13호 태풍은 베트남 하노이 내지 다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대만 남쪽을 관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9월 15일 이렇게 중국 내륙으로 갈 것이다. 대만 타이페이를 타고 올라가다가 중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제13호 꼰서는 베트남을 통과해서 내륙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에 도착하면서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결국 14호 태풍 찬투는 대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중국 내륙을 관통하면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기상도고요. 국내 날씨를 보겠습니다. 금일 21시 온대성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중부지방에 현재 비가 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동 해안 쪽에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9월 8일 이 온대성 저기압이 일본을 향해 가면서 일본 역시도 상당한 비가 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비가 오지 않는 날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협회에서 보고 있는 일기도고요. 8일 9시 저기압이 일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본에 상당한 비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9일 9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은 오랜만에 맑은 날씨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장마 전선이 일본 남부 쪽에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의 날씨를 보면 9월 7일 20일씩 중부지방에 비가 계속 오고 있죠. 열대성 저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비가 오고 있고요. 오늘 저녁까지도 비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영동 해안 지역은 비가 좀 많이 올 수 있다라고 해서 9월 7일 21시 상황이고요. 그리고 9월 8일 9시 온대성 저기압이 일본으로 가면서 우리나라는 중부지방 일부에 비가 오지만 날씨가 개인다라고 보고요. 9월 9일 9시, 9월 9일 21시, 9월 10일 9시 21시, 9월 11일 9시 21시, 9월 12일 9시 21시.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개인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9월 14일쯤에 대만 쪽에 태풍이 위치하면서 대한민국은 태풍의 영향권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9월 15일, 9월 16일, 9월 17일까지 대한민국은 온화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이 태풍을 추적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정보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정보를 빠르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업데이트된 정보는 유럽 중기예보센터나 미국 기상청의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 정보를 빠르게 받아서 그것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전문 기상 예보관 분들이 잘 못 맞히는 것을 일반인이 더 잘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가지고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 그냥 바로 즉석에서 바로 뿌려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상 분석관 분들은 그 과거의 노하우라든지 하지만 요즘 슈퍼컴퓨터가 이것을 대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받아서 바로 뿌려주면서 700헥토파스칼, 850헥토파스칼, SFC 표준 고도에서의 구름의 위치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비가 오느냐, 바람이 크게 부느냐, 우리의 피해가 가느냐, 농부님이나 어부님들 이런 산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피해가 있을 것인가,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 선택, 가장 빠른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